이 화면이 보입니까? 네, 예, 예, 66장, 66편 2장이 맞죠? 네. 예, 이 선생님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이 영주의 참모진, 유라시아의 행성 영주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혼자 파송되지 않았고, 보통 보내는 보조자와 행정 조수의 일행이 그를 뒤따랐다. 이 집단의 우두머리에는 달리가스티아, 곧 행성 영주의 부관인 조수가 있었다. 달리가스티아도 2차 라노난덱 아들이었고 그 계급에서 319407번이었다. 그가 칼리가스티아의 동료로서 배치받을 때 그의 계급은 조수였다. 예, 행성 영주 보낼 때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동료들을 조수로 보내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행성 참모진은 큰 무리에 협조하는 천사와 한 집단의 다른 하늘 존재들을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배치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에서 가장 흥미있는 집단은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들이었다. 그들을 때때로 칼리가스티아 엘백인이라고 불렀다.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다시 물질화된 이 100명은 유라시아 모험을 시작하기 위하여 78만 5천 명이 넘는 자원자, 하늘 가는 예루셈 시민들로부터 칼리가스티아가 뽑았다. 선택된 100명은 각자 다른 행성에서 왔고 아무도 유라시아 출신이 아니었다. 질문 있습니까? 다시 물질화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과정을 다 졸업한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음. 근데 이 78만 5천 명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진화 세계에 다시 가는 거예요. 아, 그 확률은 굉장히 적은데 가끔가다 이런 일이 생겨서. 근데 보통 자기 출신 고향 행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가요. 다른 행성이면 다른 별에? 그렇지. 다른 행성으로 가요. 다른 별이 아니고. 행성? 예. 그러면 이들은 이 유라시아에 그 인간화돼서 출연을 하나요? 예, 인간의 어, 모습을. 사람 모양으로 물론 생겼는데 모양이 좀 다를지도 몰라요. 다른 행성에는 다른 모양은 사람이.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리 미리 지어놓은 몸속에 바디를 몸을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서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음. 행성에서 살아야 되니까 행성 생명 안도나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안도나고 폰타의 생식질 세포질을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아, 땅에 있는 사람들? 음. 우리도 그랬잖아요. 세포질. 몸은 만들어 놓고 미리 그다음에 진화 종족 중에서 좋은 사람을 골라서 남자 여자
생식질을 세포질을 옮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이 그러니까 없- 이게 이분들은 이미 벌써 예루살렘에 갔을 정도면은 이제 뭐 물질적인 요소는 하나도 안 남아 있을 테니까 그냥 혼이 들어가는 거겠네요. 혼이. 물질은 이제 그 안동과 폰타 그 후손들의 어떤 그 예, 뭐 이런 뭐 물질. 물질 형태 이런 거는 빌릴지 모르지만은 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혼이 이제 들어가는 형식이 되겠네요. 그 물질 속으로, 물질 몸 속으로. 영은 안 그, 들어가요. 그 사람들의 혼이 예,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해야죠. 예, 예. 빈집에 지금 몸만 예. 만들어 놓으니까 빈집인데 거기에 사람의 예루살렘에 대기하고 있던 자원자들 중에서 뽑혀가지고 그 혼이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자는 예루살렘에 그냥 놔놓고 아, 그래? 만년 무기한 대기 중이고 혼만 다시 진화 세계에 가서 새로운 행성 경험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근데, 혼만 가는 게 아니고 예, 안동과 폰타의 생명질을 지구 사람들한테서 뽑아가지고 요 속에 넣는다고 돼 있다고. 예.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그때 거기에 넣는 거지. 사람 몸은 이미 만들어져 만들어져 있는데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는 책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되는지 다른 이해가.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이제 좀 더 읽으면은 나올까? 조금 더 자세하게 완전하게 설명은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한 게 나와요. 그럼 근데 이게 그, 지금 조절자가 지금 안 들어가서 있잖아요. 안 들어갔죠. 예, 예, 아담과 이브한테도 조절자가 안 들어가서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백인의 조수한테도 조절자가 안 들어가서 있고, 뭐 칼리가스티아나 물론 뭐 달리가스티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구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거꾸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오는 존재들한테는 그 조절자가 전부 다 안 들어가잖아요. 천사하고 뭐고 안에 전부 다요. 네. 근데 이게 그 백인의 조수들한테도 왜 이게 조절자가 이제 그 우리 같이 이제 진화 세계에서 간 존재들인데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 뭐 설명 같은 건 안 나오지만 유란시아서에 조절자. 조절자는 예루살렘에서 무기한으로 대기하고 있고 아, 나중에 다시 일을 마친다면 다시 조절자하고 합치는 거. 조절자한테 다시 돌아가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예, 책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없어요. 그 행성요소의 행성 영지의 조수가 되는 것도 그 하나의 그 귀중한 또 하나의 조절자의 체험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왜 네, 조절자가 행성 영지의 조수들하고는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다른 네, 조절자가 좋은 오는 걸. 질문인데 다른 대답 조절자가 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리고 있다니까. 기다리고 네. 있구나. 그럼 교수님, 예, 만약에 우리 현생의 인간들이 조절자가 없이 그냥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자아만 가지고 산다면 예전에 전재영 씨하고도 그런 토론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조절자가 없으면은 다시 원시 상태로 돌아갈 거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예, 있는데요. 그렇죠? 예. 만약에 현생에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조절자가 없이 그냥 혼만 가지고 야, 어떤 동물적인 속성이 그럼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어떨까요? 예.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가 있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아, 예, 예. 통해서 음, 완전한 도사급이 됐을 거예요. 네. 도를 통한 사람들이 돼서 이 100명은 그렇지. 예. 여기서 이 얼굴을 100명, 이 100명은 누가 들어왔네. 처음 오는 분 같은데. 아니 이준석 선생님 아, 유파시언. 네. 두 분이네. 두 유파시언. 분인가 한 분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 씨가 예, 유파시언이라고 반갑습니다. 얘기합니다. 반갑습니다. 유파시언. 안녕하세요. 그냥 공부합시다.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급을 다 졸업한 사람들이죠. 아직 조절자하고 융합하지는 않았지만 7급에서 시작해서 1급까지 다 올라간 사람들이라서 1주택 세계를 다 통과한 사람. 7 저택 세계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무슨 실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인간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거의 완전해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조절자가 들어있지 않다고 해도 생활해 나가는데 무슨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요. 그래. 예. 그런데 또 무슨 피치 못할 사정 같은 게 나중에 있죠. 반란에 말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의 도사급이긴 한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 반란 같은 거, 행성의 반란 같은 게 생기면은 조절자가 가이드를 안 해주니까 자기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맞아요. 자기 기본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1급 저택지를 패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영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는 1급 저택지를 패스할 때 조절자하고 융합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안 된 상태에서 예. 좀 거의 완전하긴 한데 융합이 되질 않은 상태에서 진화 세계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융합하기 전에 예. 진화 세계에 다시 가서 체험을 할 인간으로서 다시 인생을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리고 이 100명은 전부 다른 데서 왔고 같은 행성에서 오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둘이서 짜고 이 포카 게임 할 때, 카드 놀이 할 때 둘이서 짜고 하면은 돈을 따먹을 확률이 훨씬 늘어나죠. 예. 그런 식으로 짜고 일을 처리하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거. 예, 불공평하다. 세상 살아가는데 유파시언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유파시언이 이준석 선생님입니다. 누구시죠?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죠? 말씀 없으면 그냥 공부합시다. 예.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뽑혀서 가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시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간이 뭐 1000년 늦어지든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겠죠. 그동안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경험이 또 한 번 생기니까 그렇죠. 인생을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딱 그렇죠. 네. 땅에서 딱 맞는 체험이에요. 지구에 사는 동안 실수를 너무 많이 한 사람들. 네. 그런데 오케이. 질문 없으면 또 읽어주세요. 두 문단. 이 예루셈 자원자들은 책의 서울로부터 천사의 수송으로 유란시아로 바로 인도되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그들에게 특별히 행성에서 근무하는 이중 성질의 사람 모습, 즉 피와 살로 되어 있지만 또한 체계의 생명회로에 맞춰져 있는 실질 몸이 마련될 수 있을 때까지 천사 몸에 실린 채로 있었다. 이 예루셈 시민 100명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유라시아에 거주하며 감독하는 생명 운반자 2명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완벽하게 세웠으므로 안동과 폰타의 혈통에서 선택한 생존자 100명의 생명지를 영주 참모진의 유형 참모들을 위하여 계획될 물질 몸으로 옮겨 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예루셈과 에덴시아에 탄원하였다. 이 요청은 예루셈에서 허락을 받고 에덴시아에서 인가를 받았다. 질문 있습니까? 그런데 에덴시아는 소우주 책에 책에? 별자리, 별자리? 책에 별자리, 네. 별자리 아버지가 보른다댕이죠. 네. 별자리 수도입니까? 별자리 수도가 에덴시아인 것 같아요. 그 천사 몸에 실려 있다는 게 몸에 실려 있다는 게 그 내용이 우리 저 컴퓨터에 쓰는 USB 같이 한 사람의 어떻게 살았다든가 그 기록을 그대로 간직해 가지고 천사의 몸에다가 이렇게 탁 무슨 USB 같은 거를 끼우는 것 같아요. 물질이 아니고 USB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면은 빛의 속도를 갈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고 메모리 스틱 같은 거예요. 그게 그 정보를 천사 몸에 카피를 해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록만 넣어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질 몸이 준비되면은 다시 옮겨 심겠죠. 저 좀 옮겨주세요. 방향 때문에 얼굴이 안 보입니다. 어디? 저기 절반이 나누어서 좀 그렇구나. 옆으로. 이게 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네. 땡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세요. 예. 여기 생명 운반자가 이 안돈하고 폰타의 혈통에서 선택한 생존자 100명, 안돈하고 폰타 혈통에서 100명을 뽑아가지고
뽑아서 그 사람들의 생명세포를 이쪽으로 지금 바디는 만들어줬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생명줄을 옮겨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 그거야 테크놀로지가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는 곳이니까 하겠죠. 그런데 또 그 뽑힌 100명한테 위에서 온 분들의 능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고 동시에 아마 동시에.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라고 100명 칼리가스티아 100인의 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안도나고 폰타 후손들 중에서 제일 좋은 놈들을 100명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명질을 이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지구의 사람들. 네. 그러면 그게 뭐 생명질이라는 게 세포 하나를 넣어주면은 그게 멀티플라이 자꾸 번식해가지고 금방 몸을 채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여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생각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상상을 모든 분들의 상상을 동원해서 여기 생명질이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네.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유전형질인지 이제 그게 스템 예. 이런 건가? 그렇지. 스템 클론하기 위해서 네.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 세포가 그 사람의 정자하고 난자하고 합쳐가지고 유전인자를 갖다가 섞어서 다시 재조합한 다음에 그때부터 번식하기 시작하죠. 세포가 하나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세포가 둘로 갈라지고 또 넷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번식해서 사람의 몸이 조금만 돼서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는 지금 그거하고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게 물질 몸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물질 몸의 그 형태 이런 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새로 만드는, 새로 번식되는, 증식되는 세포들이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저 백혈병 환자들한테 네, 뭐 골수 이식 해주고 그러잖아요. 골수 네. 이식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람의 저 육체는 다 갖춰져 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그 진짜 사람한테서 뭔가 이게 네. 옮겨와야 되는가 보죠 이게. 뭐가 예, 예, 비어있는, 빠져있는 예, 뭔가 몸이 빠져 있는가 봐. 거기다가 뭐 새로운 생명질을 안도나고 폰타 생명질을 이 핀세트 같은 걸로 꼭 찍어가지고 집어넣는 것 같아요. 예. 유파시연이 김경덕 선생님 아니세요? 유파시연. 네. 빠졌네. 네. 예. 나가셨네. 김경덕 선생님인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럴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고 예덴시아에서 인가를 받았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따라서 생명 운반자들은 안동과 폰타우송 가운데 남자 50명과 여자 50명을 선택하였고 이들은 그 독특한 민족에서 가장 좋은 살아남은 혈통을 대표한다. 하나나 둘을 제외하고 종족 발전에 이바지한 이 안돈 사람들은
서로 낯선 사람이었다. 그들은 영주의 행성본부 문턱에서 생각 조절자들의 지시와 천사의 안내를 조정함으로 널리 떨어져 있는 장소로부터 모집되었다. 여기서 인간 주체 100명은 아발론으로부터 온 상당히 솜씨 있는 자원위원회의 손에 맡겨졌고 그들은 이 안돈 후손의 생명질의 일부 물질을 뽑는 것을 지도하였다. 살아있는 이 물질은 그때 예루셈에서 온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100명이 쓰도록 지어진 물질 몸속으로 옮겨졌다. 그동안에 책의 서울에 새로 도착한 시민들은 천사의 수송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칼리가스티아 일백인을 위하여 특별한 몸을 글자 그대로 창조한 것과 함께 이 작업은 수많은 전설을 낳았는데 이 중에 많은 것은 나중에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취임한 것과 관련된 후일의 전통과 뒤범벅이 되었다. 그래서 마저 읽을까요? 네. 예루셈 지원자 100명을 실은 수송 천사들이 도착한 때부터 그 땅에서 삼중의 존재인 그들이 의식을 찾기까지 다시 인격화하는 작업 전체는 꼭 열흘이 걸렸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그 안동과 폰타에 그 우수한 그러니까 그 혈통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가지고 이게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떤 진화된 어떤 특성 그 유전 형질을 갖다가 옮겼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예, 유전 형질을. 예,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추론을 해보자면은. 근데 하나 둘을 제외하고 음, 이 안돈 사람들은 서로 전부 낯선 모르는 사람이다. 사람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 다른데 우수한 사람을 골라놓으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에 친척이든지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서로가. 한두 사람만 빼고 예. 아마 남자 여자 어떤 커플을 데리고 가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은 어디 다른데 유럽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그렇게 골고루 골고루. 했는데 아마 두 사람은 음, 서로 아는 처지라 그러면 꼭 둘은 필요하잖아요, 최소한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커플을 이게 뭐 남자 여자인지 그렇죠. 또는 남자나 여자 두 사람을 제외하고 서로 모르는 처지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발로는 아마 좀 더 진화가 더 돼 있는 행성 같아요. 거기서 의사들이 와가지고 클로닝 그 복사하는 인간 복제라고 그러나? 예. 그런 과정을 아마 밟은 것 같아요. 세포 물질을 뽑아가지고 다른 쪽에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100명 중에 우리 미국 사람, 서양 사람하고 우리가 다르듯이 그런 것 같아요. 좀 여러 종족에서 종족에서. 뽑았겠죠. 네. 근데 이때는 유색인종들이 막 태어났을 때, 이때 근데 유색인종들한테서 핵명지를 뽑아낸 게 아니고 안동과 폰타의 후손 중에서 뽑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유색 인종 속에 안돈 폰타이피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형질이. 조금 다르겠죠. 예. 안돈하고 폰타의 후손들. 근데 유색인종들한테서 뭐 몇 명을 뽑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안동과 폰타 후손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동 서로 낯선 사람이었더니 예,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다. 언어도 막 달랐겠네요. 물론 예, 그랬겠죠. 예. 아니야, 언어 안던 사람들이니까 말이 통했을지 몰라요. 나중에 번식해서 모르는 데 가면 언어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이지만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여기 육색인종에서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 안동과 폰타 우선 후손종에서 뽑았다. 그리고 나중에 아담이 올 때 3만 7천 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그 아담이 이 안돈의 언어를 이미 습득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말로 헬로 뭐 인사하고 그랬다 그러죠. 질문 있습니까? 그건 말이 통해야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참 그 영주 참모진이 쓰라고 몸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게 빈집이에요, 이게. 비싸. 거기다가 이제 안돈의 생명지를 뽑아가지고 집어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몸 자체가 이미 섞인 거예요, 이중으로. 질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종 천사들이 도착한 때부터 이 의식을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이게 한 그러니까 며칠이라 그랬죠. 열흘이 걸렸다고. 열흘이. 이들이 지금 50쌍이잖아요. 남녀로 예, 왔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의 아바타 영화처럼 예. 그냥 그 어떤 육체 몸으로 들어가서 의식이 좀 앞선 의식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진화를 상당히 선도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교배를 해가지고 후손들이 직접 탄생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영속적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을까요? 아담과 이브처럼? 꼭 그렇지는 않고 자식들을 낳지 말라고 초기에는 네. 자식들을 낳지 말라고 아마 그랬는가 보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고 근데 좀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당장 자식을 낳으라는 허락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가 나중에 스케줄이 없는데 반란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예. 모반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번식을 해야 되나. 번식을 자식들을 낳기 시작했죠. 생명나무 부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는 이렇게 뭐 느티나무 뭐 이런 식으로 큰 기둥이 있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거를
딸기, 뭐라 그러나? 블루베리 아, 같이 이렇게 부시처럼 네. 어, 블루베리 그런 거 블루베리, 들었거든요. 베리 종류의 예, 나무예요. 블루베리, 라스베리 그런 거는 네, 덩쿨에서 그래 아니고 어, 이거는 덩크는 기후 올라가잖아요. 네. 블루베리 그런 건 나무는 나무인데 기둥이 없이 작은 큰 기둥이 하나 있는 나무가 아니고 그거 딸기 뭐라 아니고 그러나? 블루베리 그냥 나무. 그러니까 진달래꽃, 줄기가 가느다란 것들이 여러 개 나는 음. 나무를 진달래꽃.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나? 앵두나무 같이. 앵두나무는 큰 나무 아니거든요. 이게 열매가 달리는 그 앵두나무 그런 것이. 딸기 종류. 관목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관목. 조그마한 관목에 딸기 같은. 그러면 그 교수님 이 50상이 올 때는 그 후손을 낳지 않고 있으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식의 발전을 인간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왔지 않겠어요? 예. 예, 그 뭐 후손을 낳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좀 의식과 생각을 좀 발전시키고 그렇게 왔을 걸로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이 사람들은 종족을 개량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네, 가르치려고 온 거예요. 칼리가스티아가 지구의 황제 비슷한 사람인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민족들이 뭐 저기 칼리가스티아가 군주가 있어 그러면 어디 안 보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까 일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 종족들한테 눈에 보이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100명을 조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각자 나눠서 했잖아요. 음. 영주 혼자서 뭐 따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일하기가 힘들죠.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아. 보이더라도 아, 이 건강위원회 무슨 위원회 종교위원회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잖아요. 빨리 가르칠 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 영주를 위해서 일꾼들을 100명을 보낸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3. 달라마시아, 영주의 도시. 행성 영주의 본부는 그 시절에 페르시아만 지역, 나중에 메소포타미아에 해당하는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시절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기후와 풍경은 그 뒤에 때때로 지배했던 조건과 무척 다르게 모든 면에서 영주 참모진과 그 조수들이 벌인 사업에 유리했다. 원시적인 유라시아인의 문화와 문명이 어떤 초기 수준까지 발전하도록 유도하려고 설계된 자연 환경의 일부로서 그렇게 유리한 기후를 가지는 것이 필요했다. 그 시절의 하나의 큰 과제는 사람을 사냥꾼으로부터 목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목자가 나중에 평화를 사랑하고 집에서 사는 농부로 진화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예, 이게 메소포타미아가 이게 무슨 두 강이 유프라테스 왼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아래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이 두 강 사이 그래서 포타머스가 그리스 말로 강이란 뜻이에요. 메소는 중간이라는 소리고 강들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중해 네. 그렇지. 네.
반대죠. 예. 여기 그리고 목적이 사람을 사냥꾼으로부터 목자 그리고 농부로 만드는 게 고려예요. 음. 이게 원시인들이 머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짐승을 잡아먹느라고 농사 짓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농사가 시작된 게 문명 발달의 시작이에요. 아, 그래서 여기 이 땅에서 농사를 이 사람들이 짓는데 성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 거니 이 곡식을 많이 생산해서 막 쌓아놓을 장소가 없잖아요. 그냥 들에다가 벌판에다가 그 밀을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그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맨 위에만 살짝 젖고 또 조금 있으면 마르고 이 사람들이 뭐 창고가 없고 그러니까 손실이 많았겠네요. 손실이 많았지만 그래서 내팽개치고 나니까 그 곡식 밀 이런 데서 액체가 나와가지고 이게 비어 맥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이 수메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그리고 먼저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이 창세기에 봐도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야만인들은 노매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는 거는 농사 안 짓고 계획성도 없고 미래를 위해서 뭐를 씨를 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목초 따라가는 거. 풀 다 뜯어 먹으면 또 몰고 양떼를 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게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야곱 그 이삭이 자기 집을 떠나요. 자기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양식을 얻어오라고 보내고 그러죠. 네. 에집트까지.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예. 먹을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없고 농사가 아니라 농사를 못 지으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종살이도 하고 에집트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한 450년 정도 에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강유역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중으로 한편 농사를 곡식을 심는 농부가 되고 또 이 농사와 목축업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겸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냥꾼 하던 거 피곤하니까 사냥꾼으로 남아 있으면 문명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사람이 모이질 않고 전부 그 로너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로너, LONER. 로너가 뭐 하는 거니 그냥 혼자 지내요. 먹을 거 양떼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고 불 속에서 사는 겠죠. 굴 같은 데 살고 문명이 발달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사냥꾼에서 그냥 목자로 갔다가 그다음에
농사진 농부로 진화가 되는 거죠. 진화. 발전을 하는 여기도 순서가 사냥꾼에서 목자로 되고 다음에 농부. 농사가 농사꾼이 된다는 게 이게 정식 수준인 거예요. 문명 발달의 순서인 거예요. 예. 그래 말이야. 참 이 선조들이 고생 많이 했던 거.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가져온 그 진흙 서판들이 있는데 그게 2000 기원전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진흙 서판에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그림 문자고 쐐기 문자가 아직 발달이 안 된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글자가 생기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 유목민들은 머리가 나빠서 맨날 되풀이 되는데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빌려달라고 내년에 갚겠다고 이자율이 뭐 25%나 100%나 이렇게 되는데 당장 굶어 죽겠으니까 이 수메르 사람들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너 작년에 빌려간 거 원금하고 이자 갚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그래요? 그랬겠죠. 뭐 내가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 되겠다. 기록을 해야지. 그래서 그 진흙 서판에다가 기록을 해요. 이렇게 양 몇 마리, 양 2마리면 양을 두 마리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글자가 빌려준 거를 기록하느라고 글자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겠군요. 근데 그 기록한 거 하려면 서판을 쌓아 놓으려면 되게 무겁겠네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진흙 진흙을 으깨가지고 거기는 수메르 지역에는 진흙만 있고 건축 자재가 없어요. 돌 같은 게 없어요. 흙만. 예. 강에서 흘러내려온 그거를 실트라고 그래요. 실트. 실트? 실트라고 그러는데 우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우르크. 그 당시에 신전을 진흙으로 만든 신전을 뭐라고 그러냐? 진흙 벽돌이겠죠. 지꾸랏이라고 그래요. 그 진흙으로 만든 신전, 그게 아직도 일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신전은 안 지금은 짓겠죠. 집 같은 것도. 옛날에 지었다는 얘기지. 그게 꽤 든든한가 보죠. 진흙으로 했는데. 그냥 진흙이었으면 다 비가 와서 다 풀려나갔을 텐데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우바이드 피리어드라고 도공에 아무리 여러분이 재주가 좋다고 그래도 동그란 그릇을 만들기는 아주 어려워요. 동그란 그래서 이 당시에 수메르 사람 우바이드 기간에는 그걸 파터즈 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퀴를 발로 이렇게 밟고
스위치를 음. 밟아서 이 도공의 휠 바퀴가 막 빙빙빙빙 돌아가요. 그건 손으로 모양을 만들면 동그란 그릇이 나와요. 지금도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동그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진흙을 가지고 컵이나 접시나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흙 가지고 만들면은 진흙 가지고 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질 않아요. 깨져요. 찰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깨지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메소포타미아나 중국의 도기들을 보면은 이 세련된 모습이 없고 두툼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중국에서 아마 중국이었겠죠. 중국에서 이 세라믹? 세라믹 그걸 고령토라 그러나 구워가지고 고령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컵을 만들면 요게 이 원나라 시기까지 원나라 도기를 보면 이렇게 두툼해요. 무지막지하게 두툼하고 그런 두툼한 컵을 놓고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영 기분이 안 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고령토가 발견돼 가지고 이 도기들이 아주 납작해져요. 가늘고 납작해진다고. 중국이 그 납작한 거를 만든 게 세련된 걸 만든 게 중국이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 사람들의 차이나 그릇을 가져오면서 그 그릇을 자꾸 너무 좋아해서 차이나 뭐 그런데 나라도 그러다가 차이나가 된 그게 거예요. 차이나가 이름이 그릇이 돼버렸어요. 근데 매끄럽고 이쁜 그릇.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유라시아에서 행성 영주의 본부는 젊고 개발되는 구체에서 그러한 주둔지의 전형이었다. 영주가 있는 촌락의 핵심은 매우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도시였고 높이가 12m 되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세계 문화의 중심은 달리가스티아에게 명예를 돌리는 뜻으로 달라마시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 도시는 10구역으로 배열되어 있고 유형 참모진의 10개 회의의 본부 저택들이 이 구역들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 있었다. 영주와 그 동료들의 행정본부는 바로 성전 둘레에 한데 모인 12방에 배치되었다. 네, 이게 이 저택들이 여기 바로 나오네. 단층. 단층이었고 2층 집을 지은 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지금 그 어디냐 폼페이 이탈리아의 그 옛날 도시들이 폼페이하고 그다음에 엘콜라노 또는 허큘리온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마운트 베스비어스 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그게 서기 한 70몇 년경에 그게 폭발했어요. 그래서 폭발해서 전부 화산재에 뒤덮였는데
그거를 요즘에 파 보니까 이 로마 시대에 집들이 보면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2층 이상이 없었죠. 2층, 대부분이 단층이고 2층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들은 2층 집까지 지었어요. 3층 건물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서기 한 80년, 75년경에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건물, 높게 그게 대부분이 단층이고 2층짜리 집이 좀 있고 3층짜리 집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달라마시아의 건물이 얼마나 어드밴스 됐나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그리스 신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기둥만 있잖아요. 건축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신전들, 파테논 신전 예. 이런 거가 그 사람들은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돌 막대 같은 거를 얹어 놓고 건물을 지었죠. 신전 같은 거. 그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에 가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서양 문명이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보통 큰 대학에 가보면 그 건물이 그런 그리스 사람들이 발명했던 기둥들이 그냥 있다고. 한국에도 건물이 그렇게 돼 있을걸요. 요새 지은 건물 모르겠어요. 말고. 우리는 나무 절 짓는 거 탑 이런 거 있고 돌로 지은 집이 있어요. 한국에 경주 불국사 이런 거는 한국에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중앙청 뭐 이런 데 기둥이 있지 않나요? 기둥만 있는 거 없죠? 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하여튼 서양 사람들의 건물에는 공공 건물에는 전부 이렇게 기둥 그리스 사람들한테서 기둥을 빌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던데요. 파테넨 신전 벽이 있어요. 잊어버렸네. 그리고 당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나는 김에 그 에집트 사람들이 살던 건물,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그 쿰란이라는 이스라엘의 쿰란 사해 맨 위쪽에 가보면 쿰란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항아리를 목동들이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 무슨 그 성경 뭐 두루마리 예. 성경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참 난리를 피고 그랬는데 그 에집트 사람들의 건물은 지붕이 없어요. 아, 돌을 쌓으면 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벽을 돌을 사람 허리만큼 돌을 쌓을 수가 있어요. 진흙도 중간에 끼워 넣고. 하여튼 벽은 만들 수 있는데 지붕을 얻는 걸 못하는 지붕을 못 얹어요. 그래서 지붕이 없는 거예요. 지붕이 없고 그 나뭇가지들을 그 두 벽 사이에 이렇게 걸쳐놔요. 그리고 좀 나무 막대기 같은 거를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이파리 얹어놓고 뿌리기. 그래서 그 에집트 사람들이
그 뭐냐, 임금이 죽으면은, 파라오가 죽으면은 그 사람의 건물을 짓는데, 그거를 지으려면은 에집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해요. 에집트 예.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고 돈 받고 일해요. 돈 받고 일하는 자유시민인데 충성심에서 일을 물론 했겠지. 근데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으니까 실물 경제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빵하고 비어. 비어 주고, 그 다음에 소고기나 양고기 일을 해야 되니까, 힘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 당시가 이제 예수님 당시 서기 1세기쯤에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우리 돈으로 따져서 한 500불 정도 됐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집트에서 이런 일꾼들, 피라미드 이런 거 짓는 사람들의 봉급 받은 거를 보면은 뭐 양파 배급받고, 그 다음에 뭐 빵 주고, 빵 구워주고, 또 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 다음에 일을 하는데 기분 내기 위해서 맥주 이런 거 막 나눠주고, 취한 김에 가서 영차하고 가서 밀고, 힘을 쓰는가 봐요. 힘을 쓰고, 그래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좋은 짭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서기 1세기에 1인당 소득이 한 500불 정도 됐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기원전 한 2000년경에 받은 소득이 뭐 양고기 값, 뭐 소고기 값, 밀가루, 빵 값,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그게 500불? 한 몇천 불에서 만 불 정도 잘 받은 거래요. 그 네. 당시 소득으로 보면 잘 산 거래요. 그래서 물론 충성심이 있어서, 파라오한테 충성심이 있어서 와서 일을 했겠지만 돈을 충분히 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피라미드 앞에 거할 거처를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판에서 그냥 잘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돌로 쌓은 집들이 있는데, 피라미드 앞에 돌담을 쌓아놓은 집들이 있는데, 보면은 지붕이 없는 거라. 지난번에 어디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림. 몇 주 전에. 나중에 찾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지붕에는 무슨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걸 막대기하고. 막대기에다가 풀을 얹었고, 옆에는 그냥 나무가 비싸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고. 참 고생하면서 살았네, 사람들이. 옛날에. 여기 이제 폼페이 가면은 2층 집들이 가끔 보여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 3층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카피를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네, 교수님. 예, 교수님, 지금 뭐 베수비오 화산 터질 때나 수메르나 이런 때는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5000년 전인데, 이 달라마시아가 있을 때는 수십만 년 전이 그렇죠. 아니었을까요? 이게 50만 년 전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불과 기원 전후라든지 수메르 문명이 BC 한 3,000년 전이라고 하면은 5,000년 전, 10,000년 5,000년. 전이 예, 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10,000년 전도 아니고 뭐 수십만 년 전인데 예, 예. 대단한 문명적인 이런 네. 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좀 예, 여쭤봅니다. 이게 3층짜리고 또 12m의 벽을 쌓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는 그 사냥을 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목축을 그 농산물 같은 걸 해서 이제 정착이 되면서 문화와 문명이 이제 형성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때 당시는 아주 역사 시대 이전에 아주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사회였을 텐데 엄청난 그 수준이네. 모두 단층이었고 예, 3층까지도 지었고 그러니까 저는 참 대단한 어떤 문명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50명의 쌍이 그 어떤 아발론이라는 그 쪽에서 와서 그러한 문명인들이 아니고는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예. 여쭤봅니다. 근데 우리가 반란에 가담되지만 않았으면 칼리가시아가 그랬으면은 굉장히 문명이 아, 빨리 예.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예. 이게 3층짜리 이해가 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은 아버지의 성전이 3층짜리라고 그러니까 우선 계단이 있어야 되고 예. 이 각 층간에 이게 1층에 보면은 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천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통나무를 긴 거를 얹어야 돼요. 벽 사이. 예. 그거를 영어로는 스판이라고 하는데 걸쳐놔야 된다고. 그러면 그 고든 나무, 그러니까 구불텅구불텅한 게 아니고 고든 나무를 그 소나무 같은 거를 길게 잘라가지고 걸쳐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안동과 폰타에서 발전돼 봐야 그냥 거의 원시인 상태일 텐데요. 예, 거의 그 야지에서 자고 그런데 이 그 문명인 존재들이 일종의 그 아바타 개념으로 와서 이러한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도의 예. 이런 거라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 예. 3층짜리 건물까지 지었으니까 예. 아까 있었죠. 그래요. 이미 4, 50만 년 전에 그랬다 하면은 3층짜리는 짓기 큰 거 짓기 힘드니까 작아도 3층 작게 만들어. 통나무가 적어도- 있어야 되니까, 예. 통나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리고 크게 거창하게 지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건물 짓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한 10,000년 전, 20,000년 전만 해도 과거의 유적을 자취를 찾기 힘들 텐데 이거 몇십만 년 전이라 이거는 그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취로 남은. 네. 그러니까 이 반란에 가담 안 됐으면 우리가 빨리 발달. 정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 당시에 돌이나 나무는 쓰이지 않고 벽돌을 썼다. 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발달된 거죠. 그 벽돌이라는 게 이 당시. 초기에 최고의 그 기술은 벽돌. 벽돌이라는 기술은 굉장히 조금 문명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단순한 그런 게 돌이나 나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있으니까 3층짜리 건물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다른 도구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벽돌이 나오려면 거기에 관련된 도구들이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예.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저 5절부터 읽을게요. 예, 끝까지 읽을까요? 예.
달라마시아의 건물은 모두 단층이었고 예외는 2층인 회의본부 그리고 가운데 만일의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이었는데 이것은 작아도 3층이었다. 그 도시는 건축 자재면에서 그 초기 시절의 최고 기술, 벽돌의 표본이었다. 돌이나 나무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둘러싼 민족들 사이에서 집 건물과 마을 건축은 달라마시아의 본보기로 말미암아 크게 나아졌다. 영주의 본부 가까이 온갖 종족과 계층의 인간들이 거주했다. 근처에 있는 이 부족들로부터 여러 영주 학교의 첫 학생들이 모집되었다. 초기에 이 달라마시아의 학교들은 투박하기는 했어도 그 원시 시대의 남녀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주었다. 영주의 유영 참모진은 둘러싼 부족들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들을 주위에 계속 끌어모았고 이 학생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부어준 다음에 각자 민족의 선생과 지도자로서 돌려보냈다. 질문 있습니까? 이분들이 주위에 원시인들을 문화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짓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랬겠죠. 굉장히 체계적이었네요. 그 각 민족들의 어떤 다 분포시키고 이런 걸 보니까.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다가 네. 했으니까. 여기 여기 이락 맵이 나오는데 여기가 페르시안 걸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가 이락 지역 안에요.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있고 티그리스 강 뭐 이런 식으로 이쯤 지방이에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 메소포타미안 코스트, 메소포타미아 해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쪽에 이란이 있고 페르시아, 수사 이런 도시가 옛날 도시가 있었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가요. 예수님 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195편의 10장의 3절이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예수님 편 갔어요? 음, 예수님.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항상 기억하라. 하느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우리의 최종에 이르는 신성한 운명을 얻은 체험, 영원한 성격 체험을 완전히 마침내 성취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마도 아버지가 살아계신 사랑의 영이라는 선언 다음으로 예수가 일찍이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선언이었다. 이거 굉장히 서로 필요하다. 나는 우리만 아쉬운 소리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는 필요한 거. 우리만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딴 얘기예요. 서로 예,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최상위를 얘기해요.
아, 예.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네요.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적인 파라다이스에 계신 절대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진화해 나가니까. 그러네요. 그거 하나님이 정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미숙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진화시켜서 안전한 사람을 만들겠다고 결정했으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요한한 우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나도 이렇게 전수를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읽어주세요. 주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강제로 또는 의무나 관습으로 처음 심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낌없이 봉사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헌신적 태도로 심리를 더 가는 것이며, 이것은 사랑으로 형제를 붙잡고 필사 존재에서 상급의 신성한 목표를 향하여 영적 안내를 받도록 형제를 계속 설득하려고 예수처럼 손뻗은 것을 나타낸다. 기독교는 지금도 기꺼이 처음 심리를 가지만 진정한 심리를 더 가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류는 시들고 도덕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넘어진다.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제자들에게 살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친 대로 정말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응? 예수의 하늘나라 단체를 영적으로 부활시키는 방법으로 새롭고 변화된 인간 사회를 건설하는 모험으로 부르는 소리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기쁨에 떨게 할 것이요, 사람들은 육체를 입은 예수의 친구로서 땅에서 돌아다니던 시절 이후로 이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심리라는 게 있는데 이 심리가 뭔가요? 어느 정도 가는 거리, 아, 가는 것이면 이게 그 심리예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오리가 아마 더 가까울 텐데, 예. 우리말은 오리 간다 그런 얘기를 하지 하나요? 않기 때문에, 아, 예, 그 의미예요. 예, 예. 예. 저는 이게 예, 예. 마일이니까 뭐, 그렇죠? 1마일 네. 가는 것이, 그러면 마일이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좀 감이 안 잡히니까, 심리라 그러면, 심리도 못 범, 가서 발병난다. 아, 영어로 좀 심리가 저는 읽으면서 영어로 심리가 있나 그래서 네, 그걸 그 뜻을 번역을 해야지, 그 단어를 네. 번역하면 안 좀, 돼요. 아, 그런 거 캐치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하니까 좋은 일을 조금만 할 생각은 있어요. 귀찮지 않으니까. 귀찮지 않으면은 나한테 큰 손해가 가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남을 도와줄 때 예. 잔돈 찌끄러기 이렇게 내고, 우리는
미국에서 요새 돈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상점에서 각 사람한테 돈을 얼마 내라 그러면 부담이 돼서 돈을 잘 안 내요. 근데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서 7불 20전 음. 그게 내야 되는 금액이면은 그거 귀찮고 돈 거슬러 주기 귀찮고 그러니까 나머지 80전을 어디 병원에 도네이트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이 귀찮으니까 좋다고 얼른 돈을 그냥 낸다고. 나머지 네. 잔돈을 그냥 잔돈을 내면 마다하지 쉬니까. 않아요. 그래서 돈을 걷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네. 예, 근데 큰 돈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몸을 사리지요. 네. 예, 근데 찌끄레기 잔돈 내라 그러면 얼른 낸다고 사람들이. 음. 그런데 그렇게 잔돈 내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불편해도 자기 시간을 충분히 써서 쉽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얘기해서 나한테 큰 손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불충분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국에 이 사람들이 요즘은 다 차를 갖고 있지만은 잠깐씩 1년씩 왔다 가는 분들 이렇게 보면 차를 처음에 못 사거든요. 그리고 있으면 자꾸 라이드 달라고 그래요. 어디 가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라이드 주는 거를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꾸 달라 그래요. 조금 정도는 괜찮은데 시간을 쓰는데 끝없이 달라 그러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불평하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죠? 그 일이 갑자기 생각나네. 네, 한두 번 라이드 주는 거는 힘들어하고 괜찮은데 그러는데 그 도와달라 그러는 거가 끝없이 도와달라고 아니, 그런 거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노동하고 네. 시간까지 써가지고 우리 차를 라이드를 해가지고 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사까지 해주는 걸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저기 선교사들 얘기할 때 거기 보면 유튜브에 나와요. 자기 예,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예. 새로 와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해놓으면 새로 미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부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교인 수를 늘려야 되니까 공항에 가서 모셔오고 여러 가지 예. 페리를 받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중에는 뭐 깨지고 그럼 불평하고 그런다고 어느 예. 선교사님이 막 얘기한다면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염치 없이 부탁하는 것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좀 있으면 자리가 예. 잡히면 큰 교회로 싹 옮겨가 버리고 그런다고 그것을 예. 얘기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심리를 더 가는 것이 이용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돈 얼마 세이브하느라고 예, 자꾸 시간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인가 보죠.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예. 돼요. 큰돈 훈도 내는 거 가지고 안 되는가 보죠. not enough, not good enough. 계속 읽어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부인하는 어떤 사회 체계나 정치 체계도 건설적이고 지속하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 문명이 진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세분되고 세속화된 바와 같이 기독교는 자체가 더욱 진보하는데 가장 큰 단일 장애물이 된다. 이것은 특히 동양의 경우에 참말이다. 교회 중심주의는 당장에 그리고 언제까지나
하늘나라의 영적 관계에서 사람의 형제 정신에 담긴 예수의 신앙 친구들의 생생한 믿음, 성장하는 정신, 직접 겪는 경험과 공존할 수 없다. 지난날에 이룬 업적의 전통을 간직하려는 칭찬할 만한 소망은 때때로 낡아버린 예배 체계의 방어로 이끈다. 고대의 사상 체계를 돌보려는 좋은 뜻을 가진 소망은 현대인의 확대되고 진보하는 지성의 영적 갈망을 채우도록 고안된 새롭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의 후원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마찬가지로 20세기의 기독교회는 진정한 복음,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즉시 진전시키는 길에 큰 장애가 되지만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10.7 마지막에 기독교는 자체가 더욱 진보하는데 가장 큰 단연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특히 이제 동양에서 그렇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2030년 당시에 동양에서 1930년. 1930년 당시에 동양에서 이런 게 그때 뭐 기독교도 그렇게 동양에는 그렇게 전파가 많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칠 때 얘기가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 책에 말고. 근데 참 한국 사람을 그 신부님들이랑 와서 가르치기 좋아했대요. 그리고 영어 가르치려면 정말 영어를 빨리 깨친대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이 훨씬 좋죠.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나 일본 일본 사람. 사람들보다 빨리 깨치고 발음도 좋고 그랬다고. 이승만 박사와 같은 분들은 그 영어를 배워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옛날엔 배를 타고 가니까 한 3개월 걸려요. 뭐 아무튼 가는 동안에 영어를 다 깨쳐가지고 가서 볼일을 봤다는 얘기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을 했으면 그렇게 빨리 배웠겠나. 나는 여기서 오래도록 있어도 잘 못하는데. 여기 저 교회 중심주의라는 거는 네. 이 그 수직적인 교회 조직이 수직적으로 돼 있잖아요. 신부 밑에 또는 목사님 밑에 복종해서 일하고 돈을 내고 각 신도들을 여기 수평 조직으로 만들어서 신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신도들은 그러지 않고 돈만 내고 간접적으로 후원만 하고. 이제 물론 돈을 안 내는 것보다 돈을 내는 사람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 전문화가 돼가지고 각 사람을 영적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운동을 시키지 않고 돈만 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동양에서 그 지금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동양에서는 기독교가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그 세분화되고 각 종파별로 이렇게 가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동양권에도. 발전했죠, 한국이. 뭐 일본이나 중국은 뭐 거의 기독교 다른 나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인도라든지 뭐. 근데 한국은 엄청 세분화가 돼 있거든요. 천주교부터 기독교도 온갖 종교들이 물론 미국 형태의 기독교이지만 개신교지만 굉장히 뭐 발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동양에. 일본에서는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렇죠. 참 일본은 특이한 나라예요. 중국이야 뭐 저기 저 공산주의 국가니까 뭐 당연히 그럴 그래서 수밖에 그게 망가졌고 우리나라는
그 사변 후에 6.25 음. 사변 후에 어려울 때 빨리 퍼졌어요. 이제 선교사나 또 초기에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동양 쪽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다 그 신을 모시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만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60년대만 해도 집에다 지청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게 놓았거든요. 그리고 산에 3년상 지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그게 싹 없어졌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하고 대만 이런데 또 동남아 나라들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자체의 문화적인 환경 자체가 대단히 조금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은 뭐 공산주의 국가니까 좀 그것이 좀 더 없을 것 네. 같고요. 예,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근데 불교도 역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유교도 우리나라가 대단히 깊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근데 그 예를 들면 그 소매치기들이 없어지고 물건 훔쳐가는 게 없고, 예, 예, 그거는 최근에 생긴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 가난할 때 6.25 전쟁이 있고 나 직후에는 도둑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죠. 어, 기독교 사상이 퍼져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 사람들이 양심적이고 뭐 길거리에서 돈이 들어가 있는 지갑을 예. 찾아도 주인한테 돌려주고 이런 걸 자발적으로 하는 게 혹시 기독교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가 들어요.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죠. 가톨릭하고 신교가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스님들도 저 불교 신자들도 그걸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좋은 종교가 한국에는 퍼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진보된 나라인 것만 중세나 이런 걸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견제와 균형의 왕권과 신권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바탕이 튼실한 나라도 참 드뭅니다. 어느 음, 하버드인가 그 나라 교수도 그걸 얘기했더라고요. 베트남에 니네들이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유튜브 보니까 그러냐 너희들은 안 된다. 한국의 그 바탕이 아주 아, 오랫동안 오랫동안 문화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바탕이 튼실하게 돼 있는 나라고 음, 어, 그래서 좀 대단한 나라다. 그런 평가를 해놨던데 상당히 그건 타당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님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퍼졌잖아요. 예, 그래서 가끔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그런 사람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예, 장로종 이런 예. 형제들. 그래가지고는 그 초기 그 신부들 그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집안의 반대 이런 거 있는데도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유주영 선생님 제일 처음에 기독교 받아들인 사람 누구예요? 김대건? 김대건 신부. 예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순수하게 그 집안의 반대, 그 나라의 반대 이런 걸 무릅쓰고 열심히 전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남한보다도 북한 쪽이 굉장히 더 선교도 많이 하고 예, 의식이 굉장히 앞섰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남한, 북한을 떠나서 그 이전 시대예요. 근대 시대에 보면은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멋진 나라 같아요. 그리고
자랑스럽고요. 예. 유란시아도 꼽혀야 돼요. 기독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 미국에 와서 또 기독교를 접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갔는데 대구인가 그쪽으로 갔는데 얘기 다시 잠깐 왔을 때 얘기하더라고. 그게 남쪽에는 경상도 쪽에는 기독교가 전파가 하나도 안 됐더라고. 반에 선생님이 너희 종교를 갖는 불교 있는 사람 손들으라 그러니까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 손드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학생들이. 예. 지금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 신보검의 그 조영기 목사도 북에서 내려왔고, 어디서 북에서 내려왔어요. 북에서 예. 예, 그리고 또 저희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북에서 온 사람 아닌가요? 몰라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북쪽에서 뭐 많이 그 신앙 활동이 활발했던 것 같아요. 북쪽이 옛날에 살기가 힘들었는가요? 그 아베 전 수상 예. 총사서 죽인 사람도 불만인 게 자기 어머니가 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아, 그랬다고? 몽땅 재산을 헌납하고 예. 그래서 반감이 많았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보다는 그나마 가진 사람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는 동양에는 여기에 나와 있죠. 그 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먹구름이 발전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했다고.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북에 충성하려는 열심 있는 많은 사람은 그 일생과 가르침의 정신을 너무나 조금 나타내는 교율을 열심히 지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을 깨달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런 교율을 세웠다고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예수는 이른바 기독교율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성품과 일치되는 모든 면에서 땅에서 일생에 그의 한 일의 대변자, 현존하는 최선의 대변자로서 교율을 육성해 왔다. 기독교회가 오직 주의 계획을 감히 지지하려고 한다면 무관심한 듯이 보이는 수많은 젊은이가 그러한 영적 사업에 지원하려고 앞으로 달려나오고 이 큰 모험을 서슴지 않고 끝까지 마칠 것이다. 감히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이 현재 기독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친 정신에 위배되지 않으면 교회를 육성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 우리 6.25 사변 터졌을 때도 빌리 그레함 목사가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 대통령 누구죠? 새벽에 밤에 책을 읽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대통령이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 그런 메시지가 왔는데 그때 유엔이 금방 생겼을 때인가 봐요. 그렇지. 그리고 누가 전보를 보내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어떤 전보였냐면 한국은 특별한 나라이다. 나라는 작아도 거기에는 기독교 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많다고 그 나라는 그래서 중요한 나라니까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유엔을 통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하늘에서 특별히 돌보는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여기 얼마나 남았나? 한국 사람들이 다른 동양 사람들보다 도덕적 수준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왔을 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초기에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왔으니까 귀족들이 정약용 그 패밀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는 참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 저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한국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보다 참 순수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좀. 계속 읽어주세요. 기독교는 자체의 표 하나에 담겨 있는 운명과 심각하게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갈라져 서로 싸우는 집은 버틸 수 없다. 비기독교 세계는 종파로 갈라진 기독교 세계에 도저히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예수는 가능한 기독교의 통일의 유일한 희망이다. 참된 교회, 예수의 형제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이며 꼭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조화의 특징을 가졌다. 효기성을 기계 성질을 가진 물리적 세계의 표시이다. 획일성은 기계 성질을 가진 물리적 세계의 표시이다. 영적 조화는 살아있는 예수의 믿음으로 연합하여 생기는 열매이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형제 단체들을 진전시키는데 이제 더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 형제 단체는 제도가 되어버린 사회 조직과 반대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될 운명을 가졌다. 이 단체는 그러한 사회 조직을 잘 이용해도 좋지만 그것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 그러나 20세기의 기독교조차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종족에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들의 도덕적 천재가 통합되어 생긴 산물이요. 참으로 땅에서 선을 지지하는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였고, 따라서 타고난 결함과 얻은 결함이 있어도 아무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힘찬 도덕적 감정을 가진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성을 움직이려고 아직도 궁리한다. 까지. 질문 있습니까? 지금 갈라져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개혁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무슨 성경에서 무슨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가지 모습에 집중하고 그러느라고 자꾸 다른 종파를 만들어내요. 무슨 음식을 먹느니 안 먹느니 우리는 그런 거 안 먹는다. 뭐, 안 시켜 이러는 거 같은 거. 예, 또 뭐 세례를 뭐 주니 안 주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 조금씩 그 사람들도 먹는 거 많이 따지죠. 이 큰 거를 안 보고 가르침을 좀 부분적인 걸 보고 그걸로 종파를 만든 거죠. 형식을 중요시 한다는 얘기, 이게 한결같다는 게 이렇게 예식을 똑같이 치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식을 어떻게 조화의 특징을 가졌다. 싸우지 말고 화합하는. 좋은 일을 하는 같은 목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종교가 변화되고 바르게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는 유란시아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가 오는 목적이 그런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잘못되어 가는 그거를 바로잡고
갈아치우려고 그러지 하는 게 말고 아니고 바로 잡고 하려고 계시가 온다. 그런 얘기를 읽어. 그렇죠. 유라시아로 봐야죠.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다른 종교, 힌두교나 불교나 어떤 다른 단체도 다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유란시아 그렇죠. 책을 읽으면 더 높은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로 탁 꼭대기에 넣어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이거 어디까지 금방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길어요. 어디까지 했었어요? 적어놓고 꽤 기네요. 10-12까지였습니다. 10.12. 10, 12, 네. 19, 12까지. 13 네, 할차 12까지였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기독교 먼저 나가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열심히 해요. 예. 네,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예수님이 선교를 하러 1차 선교, 2차 선교 조직적으로 이렇게 쭉 해나가잖아요. 예, 예. 그거 보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교를 미국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한다고. 예. 예, 예. 그럴 거예요. 아마 미국하고 한국이 제일 많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고 다른 나라보다 덜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지난번에 읽을 때 올해가 무슨 캐톨릭 무슨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신부님 속에 신부님 얘기가 쭉 나오는데 너무너무 반했어요. 너무 순수하고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는 카톨릭에서 사제들을 보내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국에는 자체 안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생겨서 사제들을 좀 가르치는 사제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서 전파가 된 게 아니라 귀족들이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전파가 되고 그랬는데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참 반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겁이 없을 것 같았어. 자,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